카타르 월드컵으로 지구촌이 들썩이는 가운데 중국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카타르 현지에서 펼쳐진 노마스크 응원 모습에 자극받은 중국 국민들, 중국 방역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제로 코로나 하면 중국 내에서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정책이었는데 굉장히 비판을 또 많이 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하잖아요. 네. 심지어 북한도 제로 코로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거대 국가가 제로 코로나를 외치면서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봉쇄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봉쇄 과정에서 인권 유린, 뭐 PCR 검사 하루에 두세 번씩 받아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이 추운데 아침에 집합시켜서 아파트 단지에서 받고 저녁에 또 받고 그리고 한 명이나 두 명의 애가 나와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때문에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에 호응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20차 당대회도 끝이 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세계를 돌면서 굉장히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자괴감에다가 다른 국가와 비교가 되는 거죠. SNS 시대잖아요. 네. 다 볼 수 있고 지금 월드컵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월드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EPL이나 이런 뭐 이탈리아 축구리그나 이런 거 세리아나 다 보거든요. 그럼 다 사실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조금 완화되는 어떤 흐름이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밀어붙이니까 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거가 이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그 소위 그 항의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항의 시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우리 자유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시진핑 정권을 물러나. 네, 이건 네. 조금은 못 들어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얘가 거의 없었죠. 네. 다만 이제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천안문 사태입니다. 천안문 사태 때도 원래 그게 반부패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혈 진압으로 갔는데 그때 그 결정적인 계기가 공산당 물러가라. 국민당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산당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건은 더 심각한 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모택동 물러나라, 등소평 물러나라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을 직접적으로 시진핑 하야하라, 공산당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게 좀 그 시진핑한테 겨냥을 한 거고 이게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3연임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3기 체제를 움직여야 되는데 네.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간 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중국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로 코로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걸 과도하게 인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중국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도 다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심지어 북한도 위드 코로나 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우선 백신을 중국산 백신을 개발했는데 지금 접종률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워낙 인구가 14억이니까 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중국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있죠. 네. 특히 지금 우리가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는 다 많이 아시지만 조금만 시골로 가면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 나이가 많거나 병이 약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러면 이게 바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료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고요. 둘째는 중국 정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제로 코로나라는 걸 끌고 왔는데 지금 3연임에 성공하고 이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로 코로나를 풀어버리면 그러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조치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이게 무슨 뭐 결정적으로 정권 타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과도한 PCR 검사라든가 거주 뭐 이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풀어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네.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소위 중국인 인민들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 제로 코로나로 쉽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메르스나 또 그 전에 사스 같은 것들은 자체 소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뭐 이미 벌써 1000번 넘게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중국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일단 지금은 고강도 봉쇄를 하는 것만이 이 불안 심리 내지는 이런 걸 막을 수 있겠다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백성들은 다른 데 보니까 전혀 아니던데 왜 우리만 이러냐에 대한 괴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시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지를 보여주거나 무슨 방정식 같은 거 써 네, 있거나 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실은 이제 홍콩 시위, 홍콩 보안법이 몇 년 전에 2019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그 이제 종이에다 이렇게 써갖고 나오면 CCTV도 찍히고 네. 연행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그냥 보여주면 이게 뭘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검거를 일단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홍콩 사태를 잘 기억해 보시면 복면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면 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 만큼 이런 데 대해서는 강경하게 움직이거든요. 프리드만 방정식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주 팽창 원리 뭐 이런 거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죠.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했다니까 이게 뭐 이 상황이 더 커질 거다라는 암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걸 써놨으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제로 코로나를 반대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 대학생들이 저렇게 나선 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건 중국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럼 저 대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봉쇄식 흐름 속에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다면은 머리 좋고 그다음에 많이 배웠고 이런 친구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면 이거는 또 중국 정부에 상당히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홍콩, 대만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 시위가 좀 확산이 될지 아니면 뭐 산발적인 조직화되지 않은 시위에 그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권력에는 어떤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다 그래도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 뭐 천안문 때 저항할 그랬죠? 방법이 없죠. 네. 네. 다만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는 중국도 굉장히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시민사회 조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완벽하게 통제를 하니까 매우 산발적으로 갈 건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를 뭐 반 국가 분열, 국가 분열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 그러면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또 그만한 반발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원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생 관련한 이 코로나 문제는 약간 완화를 하면서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죠. 지방에 조사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네. 중국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한 것보다 더 세게 해서 민심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 이제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도 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무슨 성정부의 뭐 서기가 너무 과도하게 해갖고 민심이 어려워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해임시키면서 이걸 넘어간. 원래 중국이 잘하는 이 속죄양 적인 그런 건데 그런 거와 더불어서 다만 이데올로기적인 도전, 공산당 물러가라라든지 시진핑 물러가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걸 딱 보여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이 완화 쪽으로 데리고 오면서 조금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일단은 시진핑 체제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BBC 기자 같은 경우에도 뭐 구타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과거 보면 이제 인권 문제를 항상 중국에서 얘기를 해올 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과연 이런 얘기가 좀 잘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좀 변화가 생길 것이냐 어떻습니까? 중국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 문제고 이 BBC 기자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려고 끌고 갔다 그러잖아요. 네. 화면이 다 있는데도 구타당하는 화면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중국이 뭐 영국, 미국이 인권을 가지고 얘기해도 중국은 중국 국내에서 벌어진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고 대답도 안 할 겁니다. 알아서 우리가 원래대로 처리한 거다 이런 정도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의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